6만 달러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전화기를 들고 있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보험회사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설명했다. 고객님, 지난 3개월간 고객님 명의로 청구된 의료비가 총 6만 1천 달러입니다. 혹시 이 모든 치료를 실제로 받으셨나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3개월 전 친구 소개로 만난 그 보험 에이전트가 떠올랐다. 아저씨, 메디케어만 가지고 계시면 손해예요. 요즘 새로 나온 플랜이 있는데 매달 400달러씩 그로서리 카드 주고 치과비 4,000달러까지 무료로 해드려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좋은 제안인지 알았던 나는 바로 사인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내 인생을 망치는 시작이었다. 나는 평범한 65세 은퇴자였다. 메디케어만 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한인타운 마켓에서 만난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머, 아직도 그런 구식 보험만 쓰세요. 요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중에 정말 좋은 게 나왔어요. 우리 딸이 보험 에이전트인데 한번 만나보세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가 계속 연락했다. 우리 딸이 그러는데 헬스 플랜이라는 회사에서 정말 파격적인 혜택을 준대요. 매달 그로서리 카드로 400달러, 치과 치료비 4,000달러, 안경값까지 다 지원해준다고 해요. 400달러면 한 달 식료품비가 거의 해결된다. 치과 치료비 4,000달러는 더욱 매력적이었다. 몇 년 전부터 이가 아팠는데 치료비가 부담되어 미루고 있었거든. 일주일 후 김씨 아주머니 딸인 에이전트 리사를 만났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매우 친절했다. 아버님, 이 플랜은 정말 특별해요. 당뇨나 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거거든요. 저는 당뇨는 없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혈당 검사 받으셨어요? 작년인가? 리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요즘 나이 드시면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많아요.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리고는 귀띔하듯 말했다. 아버님, 검사 전날 밤에 포도나 단 것을 좀 많이 드시고 가세요. 공복이라도 혈당이 조금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요즘 기준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했다. 하지만 400달러라는 돈에 눈이 멀어 있었던 나는 그녀의 말을 따랐다. 검사 전날 밤 포도 한 송이를 다 먹고 과자까지 먹었다. 다음날 아침 공복 상태로 병원에 갔지만 전날 먹은 것들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다. 혈당이 조금 높게 나온 것이다. 의사는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했다. 식이 조절과 운동을 하시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리사에게 이 결과를 알려주자 그녀는 기뻐했다. 완벽해요. 이제 그 특별 플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서류 작성은 순식간이었다. 복잡한 의료 용어들이 가득한 계약서에 사인했다. 리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사실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걱정 마세요. 다음 달부터 바로 그로서리 카드 400달러 들어올 거예요. 치과도 마음껏 가세요. 첫 달 정말로 400달러가 든 카드가 왔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장을 보는데 이렇게 여유로운 기분은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400달러를 다 쓰기가 어려웠다. 혼자 사는 노인이 한 달에 400달러어치 식료품을 살 일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 50달러어치 장을 보고 나오는데 계산대 직원이 말했다. 나머지 금액은 기프트 카드로 드릴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350달러짜리 기프트 카드를 받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갔다. 두 번째 달 리사가 연락했다. 아버님, 치과 혜택도 사용해 보세요. 4,000달러까지 무료니까 큰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몇 년째 미루고 있던 치료가 있어서 한인타운의 치과에 갔다. 원래 계획은 간단한 충치 치료였다. 하지만 치과에서는 전혀 다른 제안을 했다. 어르신 보험에서 4,000달러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이참에 큰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임플란트도 고려해보시고요. 임플란트까지는 그냥 아픈 것만 치료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부인분도 치과 치료가 필요하시면 같이 하시면 돼요. 어르신 명의로 크레딧을 드릴 수 있거든요. 부인은 메디케어가 없는데요. 아직 65세가 안 되어서요. 괜찮아요. 어르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치과 직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어르신이 안 쓰면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결국 부인의 치료까지 내 명의로 했다. 영수증도 2개를 줬다. 하나는 실제 치료 내역, 하나는 보험 청구용이었다. 혹시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전혀요. 우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어르신은 걱정 마세요. 3번째 달 손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한인타운의 SMG라는 메디컬 그룹이었다. 리사가 추천해준 곳이었다. 여기는 한국 의사들이 많아서 편하실 거예요. 간단한 손목 통증으로 갔는데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권했다. 혹시 모르니까 발목도 같이 봅시다.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손목만 아픈데 발목도 봐야 하나요? 안전하게 하는 게 좋죠. 어차피 보험에서 다 커버되니까 부담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손목, 발목, 심지어 허리까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다. 각각의 검사마다 코페이를 내야 했다. 한 번 병원 가는데 $200가 넘게 나왔다. 이상하네요. 원래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검사가 많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결과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단순한 손목 염좌였다. 하지만 청구된 의료비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 한 달 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던 것 때문에 내분비과에 갔다. 의사는 새로운 당뇨약을 처방했다. 이 약은 최신약이에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꼭 필요한가요? 아직 당뇨도 아닌데 예방이 중요해요. 조기에 치료하면 당뇨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약국에 처방전을 가져갔더니 약사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이 약 정말 비싸네요. 한 달에 $100예요. 보험에서 커버될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약값이 너무 비싸서 승인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한 달치를 받아서 먹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생명보험을 새로 들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 약을 먹는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했다. 당뇨약을 이렇게 강한 걸 드시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는 당뇨가 아니라 전 단계일 뿐인데요. 약 처방 기록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 전화가 왔다. 고객님, 지난 3개월간 청구된 의료비가 $61,000입니다. 세부 내역을 받아보니 충격적이었다. 손목 검사 하나에 $23,000가 청구되어 있었다. 실제로는 $1,000 정도의 간단한 검사였는데 말이다. 치과 치료비도 $8,000가 넘게 청구되어 있었다. 내 치료와 부인 치료가 모두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당뇨약 값도 3개월치가 $1,400로 청구되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보험회사 직원이 말했다. 고객님이 받으신 치료들이 모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가 있나요? 손목 검사에 $20,000가 넘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의료진에서 그렇게 청구했습니다. 혹시 부정 청구라고 생각되시면 신고하실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다. 얼마 전 서울 메디컬 그룹이 메디케어 사기로 $6,280만 벌금을 물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과잉 청구가 주된 이유였다. 헬스플랜이라는 보험회사도 문제가 많다는 글들이 보였다. 그로서리 카드 $400를 미끼로 해서 실제로는 불필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나중에 정부에 과다 청구를 한다는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국회 연설에서 메디케어 시스템의 사기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이었다. 100세에서 109세까지 470만 명, 119세까지 360만 명이 소셜 시큐리티를 받고 있다. 심지어 360세인 사람도 한 명 있다. 허위 정보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었다. 일론 머스크도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가 완전히 사기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분위기였다. 당황한 나는 리사에게 전화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60,000가 청구됐다는데. 리사는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버님, 사실 저희도 예상 못했어요. 예상 못했다니요? 아버님이 받으신 혜택들, 그게 다 정부 돈이에요. 메디케어에서 나오는 거라서 병원이나 보험회사에서 많이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기에 연루된 건가요? 아니에요. 아버님은 피해자세요. 하지만 정부에서 조사하면 아버님도 문제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사인하신 서류들, 거기에 당뇨가 있다고 되어 있고 치과 치료도 모두 아버님이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만약 정부에서 이게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조용히 있으세요. 괜히 신고하면 아버님만 손해예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SMG 사건의 경우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과다 청구를 견디다 못해 신고한 것이었다. 내부 고발자는 벌금의 10%에 해당하는 628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 더욱 불안해졌다. 혹시 내가 다닌 병원에도 그런 내부 고발자가 있다면? 실제로 며칠 후 정부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고객님, 최근 받으신 의료 서비스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시려고요? 고객님 명의로 청구된 치료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며칠 내로 관련 서류를 보내드릴 테니 검토하신 후 연락 주세요. 서류가 도착했는데 내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치료들의 목록이었다. 그 중 상당 부분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특히 부인이 받은 치과 치료가 모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다. 한인타운의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건 명백한 메디케어 프라우드에 연루된 경우예요. 제가 고의로 한 건 아닌데요. 하지만 서류에 사인하셨잖아요. 법적으로는 고객님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면서 자신도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청구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메디케어 사기는 연방정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상당한 벌금이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는 최근 사례들을 보여줬다. 한인 의사들 중에서 메디케어 사기로 1200만 달러 벌금을 물은 경우도 있었다. 몇 년마다 한인 의료진들이 대거 걸려든다고 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런 에이전트 만났었는데 다행히 의심스러워서 안 했어. 우리 집도 그로서리 카드 받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문제되는 건 아니야? 며칠 후 더 자세한 뉴스를 볼 수 있었다. 정부에서 메디케어 사기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60플러스 협회 회장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메디케어에는 시스템 내에 엄청난 규모의 사기가 존재합니다. 낭비와 사기를 바로잡는다면 메디케어를 20%에서 25%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도치와 일론 머스크 팀이 하고 있는 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모든 종류의 남용 사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특히 메디케어 내부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될 것이라고 했다. 이제 정말로 숨길 곳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나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 비만도 벌써 $1000가 넘게 들었다. 그 $400씩 받아서 좋아했던 게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줄 몰랐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양심을 저버렸다는 점이다. 혈당 검사 전날 일부러 단 것을 많이 먹었던 것, 부인의 치과 치료를 내 명의로 받았던 것, 그로서리 카드로 받은 기프트 카드를 그냥 받아들였던 것, 작은 거짓말들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 특히 자식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걱정이다. 손자들이 할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분은 안경점에서 과다 청구로 문제가 됐다고 했다. 사장이 도망갔다고 한다. 또 어떤 분은 에이전트가 자격도 안 되는데 검사 결과 조작해서라도 혜택 받으라고 권했다고 했다. 피검사 가기 전에 빵 많이 먹고 포도 많이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을 당뇨병 환자로 만들자는 것 같다는 이사의 분노를 전해 들었을 때는 정말 부끄러웠다. 이사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도 회사에서 지침받은 대로 한 거예요. 저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말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건 다른 에이전트들도 다 그렇게 해요. 안 그러면 경쟁이 안 돼요. 도덕 교육은 안 받나요? 받죠.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으니 더욱 화가 났다. 자신들도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지금 나는 법정 싸움을 앞두고 있다. 최선의 경우라도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 할 것 같다. 최악의 경우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절대로 나처럼 되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제안이 오면
거절하세요.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양심을 지키며 사세요. 그것이 결국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연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